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 후의 삶,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퇴사 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일 겁니다. 특히 소득이 단절되면 경제적인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퇴직 후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실업급여,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서 노후 대비하는 법.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내일 배움 카드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최고의 지원제도. 영상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가 퇴직 후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가장 큰 걱정으로 이제 수입이 끊기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하는 문제를 꼽으시죠. 특히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럼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직장 생활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퇴사 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퇴직 후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건강 문제로 당분간 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구직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요. 네 번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일부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임금 체불이 지속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대우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퇴직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는 자발적 퇴사라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얼마 동안 지원이 되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최대 180일 지급되지만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매달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7일 동안은 대기 기간이라서 그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업급여 받는 동안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꼭 챙겨야 하는 이유. 퇴직 후 당장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는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도 가능하고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혹시 자발적 퇴사로 인해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본인이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라면 무조건 신청.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 가능. 신청 후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음.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죠. 특히 아직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실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혹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정부 지원 덕분에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진다. 퇴직 후 최대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됨. 이렇게 국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실업기간 동안 부담 없이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원래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퇴직 전에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7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정부가 20만 2천 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6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그럼 이 제도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실업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과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6억 원 이하, 연소득이 1,680만 원 이하.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실업 크레딧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그럼 실업 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실업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꼭 실업 크레딧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실업 크레딧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볼까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만 늘어나도 노령연금이 매달 23만 원씩 증가할 수 있어요. 즉, 실업 크레딧을 통해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득이 없어서 연금 보험료를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최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은 실업 크레딧을 꼭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는 아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데 퇴직 후에도 연금액을 유지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어서 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든데 이런 분들이라면 실업 크레딧을 꼭 신청하세요. 정리해 볼게요. 실업 크레딧 이렇게 활용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도 꼭 신청. 최대 12개월 동안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줌.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반드시 활용. 신청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야 함. 퇴직 후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만 이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도 받고 실업 크레딧도 활용하면서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연금 가입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텐데요. 막상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두세 배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월 15만 원이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35만 원으로 올라버린다면 어떨까요? 퇴직한 상태에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청만 하면 퇴직 전 내던 건강보험료와 거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고 싶다면 꼭 신청해야 함.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그럼 이 제도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365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첫 번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단, 재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새로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료 비교, 지역가입자 대 임의계속가입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 당시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그대로 15만 원 유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으로 증가. 이렇게 보면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1577-100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도 신청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변동 확인서.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첫 번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임의계속가입을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유지 가능. 다시 취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지역가입자로 내야겠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정리할게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이렇게 활용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퇴직 후 첫 번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음.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다음은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배움 카드 제도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취업을 해야 할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일을 해볼까? 창업을 준비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퇴직자,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내가 원하는 직업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배움 카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내일 배움 카드,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일 배움 카드는 국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훈련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45%에서 100%까지 정부가 부담해줍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교육을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들을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한식 양식 조리사 과정, IT 관련 일을 배우고 싶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카페 창업,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를 창업한 사례도 있고 코딩 교육을 받아 IT 회사에 취업한 사례도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내일 배움 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자, 실업자,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까지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특히 퇴직 후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다거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내일 배움 카드는 신청도 아주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www.hrd.go.kr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배우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기회.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음. 교육 이수 후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됨. 퇴직 후 막막한 상황이라면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정리할게요. 내일 배움 카드. 이렇게 활용하세요.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배우고 싶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제도. 최대 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은 직업훈련 포털 또는 고용센터에서 가능.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내일 배움 카드부터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직업 교육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 배움 카드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걱정은 노. 퇴직 후의 삶,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정부 지원 제도만 잘 활용해도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장받고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으로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일자리도 찾을 수 있죠. 이 모든 지원 제도는 퇴직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준비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